오늘 코스피가 3.56% 올랐습니다. 234포인트가 뛰어서 6,8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루에 이 정도 오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 시장에 상장된 회사 901곳 가운데 533곳의 주가가 내렸습니다. 10종목 중 6종목 가까이가 떨어진 겁니다. 지수는 3.56% 올랐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내렸습니다. 오늘 계좌를 열어보시고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어긋남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런 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3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첫째, 오늘 영상은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정확히 옮기고 그 장면이 어떻게 잘못 읽히는지를 짚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뒤에 회사 이름이 몇 번 나오지만 오늘 지수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사실 전달입니다. 셋째, 오늘 나오는 지수와 수급 숫자는 전부 오늘 자마감 잠정 집계입니다. 확정치와 소수점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나흘 연속 오른 시장은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4포인트 오른 6,813포인트, 상승률 3.56%로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2.46포인트 오른 861포인트, 상승률은 0.29%입니다. 사실상 제자리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2조 951억 원, 기관이 6,798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조 7,22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7원 내린 1,416.1원입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보시는 마감 시황입니다. 문제는 다음 숫자입니다. 오늘 상장된 회사들의 등락을 쓰여보면 이렇습니다. 오른 종목이 333개, 내린 종목이 533개, 변동이 없는 종목이 35개입니다. 전부 합쳐 901개입니다. 내린 종목이 전체의 59.1%, 그러니까 10종목 중 6종목 가까이가 오늘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3.56% 오른 날의 말입니다. 이 두 사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둘 다 맞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수는 종목 수를 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몇 개가 올랐는지는 지수 계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상장된 회사 하나하나의 시가총액을 구합니다. 주가의 주식수를 곱한 값, 그러니까 그 회사 전체의 값입니다. 둘째, 이 시가총액을 전부 더합니다. 셋째, 이 합계가 기존 시점보다 몇 퍼센트 늘었는지를 지수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회사마다 표가 한 장씩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표를 많이 갖습니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인 회사와 1000억 원인 회사가 있다면 앞 회사의 영향력이 1000배입니다. 뒤 회사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지수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두 회사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파이낸셜 뉴스가 지난 8월 9일 기준으로 보도한 수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8.95%를 차지합니다. 두 회사가 시장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그리고 이건 낮아진 겁니다. 6월 25일에는 58.9%였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내려온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다만 이 48.95%는 8월 9일 기준값이고 오늘 기준으로 다시 집계된 숫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오늘 수치는 아니지만 규모를 가늠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오늘 대형주 흐름을 보시면 그림이 맞춰집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반도체 회사 두 곳이 각각 4.88%, 5.92% 올랐습니다. 관련 회사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 회사는 9.08%, 다른 한 곳은 12.58%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두 회사가 5% 안팎 오르면 그것만으로 지수는 2.5% 가까이 올라갑니다. 나머지 900개 회사가 조금씩 내려도 이 힘을 못 이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실 전달이고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수가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큰 회사 위주로 계산되니까 3.56% 상승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목수로 세는 시장입니다. 533대 333, 내린 쪽이 많습니다.
만약 모든 회사에 똑같은 비중을 준다면 오늘 시장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시장 중 어느 쪽이 진짜냐고 물으시면 둘 다 진짜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계좌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가 중요합니다. 대형 반도체주를 갖고 계셨다면 지수 쪽이고 중소형주를 여러 개 나눠 갖고 계셨다면 종목수 쪽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럼 오늘 왜 올랐는지 배경을 보겠습니다. 보도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안도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나온 7월 물가가 시장 예상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의 좋은 실적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는 해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미 발표된 자료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제 나온 물가 지표는 미국 물가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오늘 갑자기 좋아졌다는 발표가 나온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온 재료로 오른 날이라는 뜻입니다. 물가 지표 숫자를 좀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4% 올랐습니다. 6월에 3.5%보다 조금 내려왔고 시장 예상과 같았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1% 올랐는데 이것도 예상대로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한 달 전보다 0.2% 올랐고 1년 기준으로는 2.6%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물가가 크게 꺾인 게 아닙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나쁜 숫자가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시장이 오른 건 좋은 소식이 나와서가 아니라 나쁜 소식이 안 나와서에 가깝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2조 95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기관도 6,798억 원을 샀습니다. 반대편에서 개인이 2조 7,228억 원을 팔았고 개인 역시 3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사흘 내내 같은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구도가 사흘 이어졌다고 해서 개인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도는 과거에도 자주 나왔고 그 뒤 결과가 늘 같지도 않았습니다. 수급은 오늘 누가 얼마를 샀는지에 대한 기록이지 내일에 대한 예고가 아닙니다. 오늘 상승을 어제와 이어서 보면 규모가 더 분명해집니다. 어제 코스피는 3.68% 올랐고 오늘 3.56% 올랐습니다. 그럼 이틀 합쳐 몇 %일까요? 두 숫자를 그냥 더해서 7.24%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날 상승은 이미 오른 가격 위에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틀 전 종가가 6,345.53, 오늘 종가가 6,813.34입니다. 나눠서 이를 빼면 7.37%입니다. 단순 합보다 조금 큽니다. 이틀 만에 7.4% 가까이 오른 시장이라는 뜻이고 이건 어느 방향으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하나 눈에 띄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6천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가 5,619조 원, 코스닥이 474조 원, 코넥스가 3조 원 남짓입니다. 합쳐서 6천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15거래일 만입니다. 큰 숫자라 뉴스 제목으로 자주 쓰이는데 이 숫자를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합계도 결국 큰 회사들이 대부분을 만듭니다. 시총 6천조 회복이라는 말은 시장에 있는 모든 회사의 값이 같이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만 봐도 533개 회사의 값은 줄었습니다. 환율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7원 내린 1416.1원입니다. 오늘은 교과서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려면 먼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원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면 원화 값이 올라갑니다. 원화 값이 올라간다는 건 환율 숫자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은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환율이 7원 넘게 내렸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외국인이 더 많이 샀는데도 환율이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같은 흐름이 늘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하루치 환율 움직임만 보고 자금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시장의 폭을 보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등락 종목 수입니다.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의 개수를 보시면 상승이 넓게 퍼졌는지 좁게 몰렸는지 바로 보입니다. 둘째,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률 차이입니다. 오늘처럼 3.56%와 0.29%로 벌어지면 대형주 장세라는 신호입니다.
셋째, 상한가 종목 수와 신고가 종목 수입니다. 지수만 오르고 이 숫자가 적으면 특정 업종에 몰린 상승입니다. 넷째, 내 계좌 수익률과 지수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이 격차가 내가 무엇에 얹어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한국거래소 자료와 증권사 앱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지수 상승률을 내 수익률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오늘 지수는 몇 종목이 끌어올린 숫자입니다. 둘째, 내 종목이 안 올랐다는 이유로 오늘 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마십시오. 급등한 날 갈아타는 매매가 가장 비싸게 사는 방법이 되기 쉽습니다. 셋째, 이틀 상승률을 그대로 연수익률로 환산하지 마십시오. 이틀에 7%가 이어지면 1년에 몇 배가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 시총 6천조 같은 큰 숫자를 시장 전체가 좋다는 뜻으로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외국인이 사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나을지를 확신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해두면 좋은 건 4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지수 상승률과 내 계좌 수익률을 나란히 적어두십시오. 이 격차를 몇 달 모으면 내 포트폴리오의 성격이 보입니다. 둘째, 오늘 오른 자산의 비중이 계획보다 커졌는지 확인하십시오. 급등은 자산 배분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나흘 연속 오른 지금이 확인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셋째,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을 갖고 계시다면 그 지수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가총액 가중인지, 동일 가중인지에 따라 오늘 같은 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오늘 상승의 재료가 국내 재료인지 해외 재료인지 구분해 적어 두십시오. 바깥에서 온 재료는 바깥 사정이 바뀌면 그대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코스피는 3.56% 올라 6,813포인트로 마감했지만 같은 날 533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지수와 체감이 어긋난 게 아니라 원래 다른 것을 재는 숫자입니다. 둘째, 코스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 큰 회사일수록 영향력이 큽니다. 8월 9일 기준으로 두 반도체 회사가 시장의 48.95%를 차지했습니다. 셋째, 오늘 상승은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한 안도와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이 배경이고 둘 다 바깥에서 온 재료입니다. 넷째, 외국인은 사흘 연속 샀고 개인은 사흘 연속 팔았으며 환율은 7.7원 내렸습니다. 오늘 확인하실 것은 지수 하나가 아니라 등락 종목 수, 두 시장의 상승률 차이, 그리고 내 계좌와 지수의 격차입니다. 오늘 숫자는 전부 마감 잠정 집계이고 특정 종목을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나흘 연속 오른 시장은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정보편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정리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ETF를 굴리는 구조와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무슨 뜻인지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